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배TV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제 결혼에서 오랫동안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좋은 반려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데, 왜 누군가는 국제 결혼하여 오랫동안 잘 살고 또 누군가는 오래 살지 못하고 신부와 이혼하거나 신부가 가출을 하게 될까요? 국제결혼 특성상 서로 많이 알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것에 해당하는 남성들에게는 다소 서운하게 들리실 수 있으나, 나이 어린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분들은 이해하셔야 하니, 달콤한 말만 하는 것보다 결혼은 지극한 현실이니 다소 쓴 말일 수 있음을 이해하시며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국제 결혼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매달 처갓집에 돈을 붙여줘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아는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매달 10만원 정도 처갓집에 보내주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10만원 정도는 장인 장모 용돈 드린다고 생각하고 부담없이 보내주었고, 나이 어린 신부와 결혼을 했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년 정도를 보내주니 아내가 이제는 매달 보내주지 말고 돈을 좀 모아서 필요할 때 보내주자고 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매달 보내주던 용돈은 아내한테 주었고, 아내가 일하고 싶다고 해서 아내 지인 회사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월급과 제가 주던 용돈을 모았고, 그 당시 처갓집은 바나나 껍질로 만든 집이었는데 오래돼서 비가 오면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태였고, 1년 정도를 모으니 1,500만원 정도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처갓집을 새로 지어 주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설 추석 때만 용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처갓집에 매달 돈 붙여준다는 그런 부담감은 안 가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제 결혼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은 분들을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장인 자영업자 중에서 너무 바쁘신 분이나 자주 타지에 가서 몇 달 동안 근무를 해야 하는 건설업계 종사하시는 분은 국제 결혼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신부가 한국에 오면 언어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맞고 또 시장, 마트, 병원 등등 혼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간다고 하더라도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물건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같이 동행하면서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신랑은 직장에 나가고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는 사람도 없고 음식도 안 맞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심심해서 아마도 미칠 것 같을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혼자 있으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날 겁니다. 고향에 있는 엄마, 아빠, 형제들도 보고 싶고, 내가 이러려고 한국에 시집 왔나 후회가 막심할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나쁜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신부를 사왔다라고 말하는 남성에겐 국제 결혼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항공비, 숙식 체류비, 현지 진행비, 서류비 등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신부를 사왔다라고 표현하는 분은 단순한 표현을 넘어 여성 비하 논리가 심하게 깔린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 신부에게 동등한 인격적 대우를 해줄 사람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난한 후진국 여성이 나이 차이가 많은 남성에게 자기 돈 쓰며 결혼할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선진국 나이 많은 남자가 각종 행사 비용을 지출한 것 뿐인데 그것을 사왔다고 표현하는 것은 신혼살림 초기에도 좋은 배우자로서 진정한 배려와 사랑을 해줄 수 없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베트남 여성들은 자존심이 강한 여성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깔보는 말을 한다거나 행동은 못 참는 여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혼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 경제 상황이 아주 어려운 사람은 국제 결혼이 어렵습니다. 여성들은 너무 가난하여 외국 남성에게 결혼하는 것이지만 쌀이 없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보다 나은 환경과 밝은 미래를 보고 오는 것인데 보통 여성들이 입국하면 다문화 센터를 주로 다닙니다. 제일 먼저 내 남편의 상황과 다른 여성들의 환경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경제 상황도 안 좋고 거주 환경도 나쁘면 한국말로 표현은 못해도 이거 내가 잘못한 결혼이구나 생각하고 나쁜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나이 차까지 많이 나는데 그런 안 좋은 상황을 이해하며 자기 인생을 거는 여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술을 엄청 즐기는 남성에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늘 정상적인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주 취해 있는 상태의 배우자를 본다면 술을 안 먹는 그녀들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거나하게 취한 남성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지만 상대는 멀쩡한 상태여서 혀꼬이고 비틀거리는 중년의 아저씨뻘 배우자를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아 곧바로 나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당한 과음자라면 술 주정이 반드시 없어야 하며 다른 것으로 세이브해주면 그나마 커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폭언과 폭력을 습관적으로 자주 쓰는 사람은 국제 결혼의 아주 위험군에 속합니다. 공포와 학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법이고 이 부분은 너무 지극한 상식이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국제 결혼해서 오랫동안 잘 사는 방법이란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모든 다문화 가정을 응원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